시대에 맞는 개헌 국회의장이 나서야.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대단히 엄중한 시국이다. 향후 정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현 정권의 극도로 무능하고 치명적으로 부도덕한 성격이 너무도 많은 측면에서 여실히 폭로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은 바로 그 심판의 시발점이었다. 현 정권의 입지는 갈수록 급격하게 협소해질 것이며 그리하여 실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 정권은 긴급한 오늘의 시대적 과제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 아니 근본적으로 그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에게 지워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중하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국회에게 새롭게 태어날 것을 명령하였다. 국회는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장의 임무가 막중하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국회의 조타수가 된 차기 국회의장은 무능과 정쟁으로 얼룩져온 국회의 비정상 상황 그리고 중립으로 대표되는 허구적이며 무원칙한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 어디까지나 민의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새롭게 조성된 시대적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오늘 이 엄중한 시국에서 과연 차기 국회의장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국회에 근무하며 참된 국회상을 위해 고심해왔던 필자는 이 점과 관련된 몇 차례의 글을 개진하고자 한다. 현재 감사원은 이름하여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된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독립기관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고백하는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헌법의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감사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관일 수밖에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 감사원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기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수족이 되고 충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감사원을 두고 독립이니 중립이니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물론 헌법에 대통령의 감사원장 임명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헌법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흔히 헌법이라고 하면 금과 옥조,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실 헌법은 그간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크게 왜곡된 상태다. 이를테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만 해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은 본래 제적의원 과반수만의 의결로 가능했었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이 유신 직전인 1969년 개정한 헌법에서 지금과 같은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이후 개정된 헌법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규정 중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규정을 중요한 국제조직에 대한 조약으로 또한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이로써 중요한이라든가 중대한이라는 수식어는 얼마든지 정권에 의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조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지금의 헌법은 이러한 국보위 헌법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게다가 동조항 중 유신헌법에서조차 규정하고 있었던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라는 내용이 국보위 헌법에서 삭제되었고 이는 지금의 헌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헌법에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조차도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맞춤법이 틀린 문장도 존재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이미 1971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이 지금 헌법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처에서 국민투표에 부처라는 표현은 국민투표에 부처로 써야 맞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4항의 국회는 제2에 붙이고도 제2에 붙이고가 맞고 제72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도 붙이고로 고쳐야 타당하다. 헌법은 너무 낡았다. 수십 년 동안 마땅히 수정해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헌법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족쇄로 역할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바로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가 폐지되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유신 잔재이다. 현행 헌법의 이 조항은 대법원의 대법관을 권력의 의중에 따라 구성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온 독소 조항이다. 더구나 제청이라는 용어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조항처럼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에게 올려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삼권 분립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법률적 토대로 충실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정상적 민주주의라 자부할 수는 없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헌법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 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규정은 한국 외의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 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 의지를 발현시킨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후 단 한 번의 좌절도 없이 그 특권을 강화, 확대재 생산해 왔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헌법적으로 보장시키고 있는 이 검사의 영장 청구 헌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의한 국회 제.시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규정은 현 정부 들어 노고라 하는 것처럼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후 헌법 개정 시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권한이 없는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재의결의 3분의 2 의결정 족수를 규정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회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3분의 2 재의결 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지니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며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의회 재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에 의한 의결이라는 일반적 의결 절차를 준용하는 프랑스의 제도가 우리에게 보다 부합된다. 심각한 기후위기는 이제 인류 전체가 절멸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여야만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시혜적이며 피동적 범주의 복지 이슈는 적극적이고 당연한 권리로서의 사회권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권이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혜적 차원의 복지 개념과 달리 시민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개념이다. 독일 기본법 20조 1항은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동시에 사회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국가의 목표는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약자들을 지원하고 국민의 다수를 빈곤이나 최저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국가는 극단적인 사회 격차, 즉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 중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며 사회적 평화를 유지해야 됨을 천명한다.
사회국가 원칙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경제적으로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대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사회복지와 정의로운 분배의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 등으로 될 수 있다. 지금 헌법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전진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에게 헌법을 수정하라는 것은 연못구어일 뿐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한치의 의지도 없고 사실 수행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직 국회만이 이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 막중해진다. 유일하게 국회의장이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근본 과제인 개헌에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